저는 이순자입니다. 올해 78살이죠. 평생 김치를 담가왔습니다. 손이 거칠어질 때까지 배추를 절이고 고춧가루를 버무려 왔어요.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치통을 열었습니다. 붉은 국물이 살짝 우러나오는 걸 보니 딱 알맞게 익었네요. 도윤아, 밥 먹자. 아들을 불렀습니다. 44살이 되도록 어머니 밥상을 받는 아들이 미안했지만 그래도 한 집에 사니까요. 며느리 민정도 함께 나와야겠죠. 식탁에 김치통을 올렸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였어요.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골라가며 장을 봤습니다. 소금에 절이는 시간도 맞춰가며 했죠. 젓갈도 좋은 걸로 골라서 넣었어요. 그런데 민정이 코를 찡그립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집에서 김치를 담궈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어요. 냄새만 진동한다니까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김치 냄새가 그렇게 싫었나요? 저는 그 냄새가 좋았는데 말이죠. 발효되는 향이 집안에 퍼지면 왠지 든든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김치를 담그셨거든요. 민정아, 집에서 담근 김치가 몸에 좋잖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시판 김치들은 첨가물이 너무 많아서. 첨가물이요? 민정이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죠. 어머니 생각이 너무 옛날 방식 아니에요. 지금이 몇 년도인데. 도윤은 숟가락만 만지작거립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끼어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저도 아들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서운했을까요? 엄마가 손수 담근 건데.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민정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식으로 살아요. 편의점에서 사면 되는데 구디 냄새 풍기면서.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해온 일이었는데요. 어머니께 배운 대로 정성을 다해서 담근 김치였어요. 그게 그렇게 구식이고 냄새나는 일이었나요? 그럼 뭘 드시고 싶은데?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배달 음식이 낫죠.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이잖아요. 집에서 이런 거 만들면 온 집안이 냄새투성이 되는데. 도윤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편인가 싶었거든요. 아니면 그냥 귀찮은 걸까요? 어머니와 아내가 다투는 게 말이죠. 저는 김치 한 젓가락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아삭한 식감과 적당한 신맛이 혀끝에 감돌았어요. 맛은 정말 좋았거든요. 이웃집 할머니들도 우리 집 김치 맛있다고 했는데 말이죠. 민정아, 한 번만 먹어봐. 김치를 집어주려고 했어요. 진짜 맛있게 익었거든. 하지만 민정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먹어도 돼요. 전 그냥 밥만 먹을게요. 식탁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김치통만 덩그러니 놓여있고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가 그렇게 외롭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도윤이 젓가락을 들더니 김치를 조금 집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적어도 아들은 어머니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말이죠. 도윤아, 어떠니? 기대에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엄마. 도윤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역시 엄마가 담근 김치가 제일 맛있어. 하지만 민정의 표정은 더 굳어졌습니다. 아, 정말. 왜 자꾸 이런 걸 고집하세요? 요즘 세상에 맞지도 않는 방식으로.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구식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 건가요? 김치 담그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소중한 음식 문화였는데 말이죠.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김치도 몇 젓가락 더 집어 먹었습니다. 맛은 여전히 좋았거든요. 하지만 왜 이렇게 씁쓸했을까요? 밥상을 물리면서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원하는 게 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그저 편안한 가족 식사를 원했을 뿐인데 말이죠. 김치 하나로 이렇게 불편해질 줄 몰랐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맛있게 잘 익었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혼잣말이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김치를 식탁에 올렸어요. 어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반찬은 차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가족이니까 말이죠. 민정이 식탁에 앉더니 또 그 표정을 짓습니다. 인상을 찌푸리면서 김치통을 째려보는 거예요. 어머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도 반찬이 있어야지.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건 안 드셔도 되니까.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민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왜 자꾸 이런 걸 고집하세요? 냄새 난다고 했잖아요. 도윤이 중간에 끼어들려고 했어요. 여보, 그냥 두자. 엄마가 해주신 건데. 당신도 답답하네요. 민정이 도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언제까지 옛날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민정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날카롭고 공격적이었어요. 민정아, 진정해.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차분히 이야기해보자. 차분히요? 민정이 웃었어요. 하지만 전혀 웃는 얼굴이 아니었죠. 어머니가 차분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런 걸 올리시니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정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김치 그릇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뭘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런 거 먹느니 그냥 시켜 먹는 게 낫죠. 민정이 소리치면서 김치 그릇을 제 앞으로 던졌습니다. 세상이 순간적으로 멈춘 것 같았어요. 김치 그릇이 공중에서 뒤집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리고 제 얼굴에도 차가운 국물이 튀었습니다. 얼굴이 차갑고 끈적했어요. 김치 국물이 눈가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난 건가 싶었거든요. 민정아.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하지만 민정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야 속이 시원하네요. 맨날 이런 거 올려놓고 먹으라고 하시니까. 저는 식탁 위를 봤어요. 김치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그릇은 깨져서 조각이 났고 김치 국물이 식탁보를 새빨갛게 적셨습니다. 얼굴을 닦으려고 손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설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도윤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화장지를 가져와서 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아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민정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식으로 살아요. 저는 아직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집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나요? 여보, 너무하잖아. 도윤이 민정을 말렸어요. 엄마한테 왜 이래? 나보고 너무하다고요? 민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맨날 이런 냄새나는 걸 올려놓고 먹으라고 하는 게 더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도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와 민정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편들지 못하는 거죠. 아들도 속으로는 며느리 편인 건가 싶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옷에도 김치 국물이 튀었어요. 새빨간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닦아봤지만 잘 지워지지 않았어요. 민정아. 제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니. 필요 없었다고요? 민정이 비웃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먼저 그만뒀으면 됐잖아요. 제가 싫어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며느리의 말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가족을 위해 음식을 해준 게 잘못이었나요?
식탁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김치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국물이 흘러서 웅덩이를 만들었어요. 제가 애써 준비한 아침 밥상이 순식간에 망가진 거죠. 민정은 휴지도 가져다 주지 않았어요. 그냥 서서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걸레를 가져왔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국물이 끈적해서 쉽게 닦이지 않았어요. 손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도윤이 도우려고 했지만 저는 혼자 했어요. 왠지 다른 사람이 도우면 더 서러울 것 같았거든요. 제가 만든 일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민정은 그 모습을 보더니 거실로 가버렸어요. TV를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채널을 돌리고 있었어요.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바닥을 닦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김치 국물에 섞인 제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던진 김치 그릇의 충격보다도 그 차가운 시선이 더 아팠습니다. 도윤이 엄마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 아들 얼굴을 보면 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왜 그 순간에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아내가 어머니를 모욕하는 걸 그냥 지켜만 봤을까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시집살이 할 때도 이렇게까지 서럽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래도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거울을 보니 얼굴에 아직 김치 국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빨간 얼룩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급히 세수를 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씻어지지 않았어요. 밖에서 도윤과 민정이 말다툼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너무했잖아라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그런데 민정은 당신이 평소에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제 잘못이라는 거죠. 며느리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린 제가 나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김치를 담가서 가족에게 대접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요? 침대맡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도윤이 어렸을 때 사진들. 그때는 행복했는데 말이죠. 지금은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며느리가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가 있으면 함부로 못했을 거예요. 혼자 남겨진 시어머니라서 이렇게 무시당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문득 옷장이 보였어요. 그 깊숙한 곳에 하나의 상자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담긴 상자였죠. 지금까지 꺼낼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왜 그게 보이는 걸까요? 일어나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 구석에 낡은 상자가 있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맡긴 그 상자였어요. 순자야, 이건 정말 필요할 때만 열어봐. 남편의 마지막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진짜 어려울 때 아니면 내가 정말 힘들 때 말이야.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남편의 유품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말 힘든 순간이었으니까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침대 위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걸 열어도 될까요? 남편이 숨겨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어요. 민정이 큰 소리로 TV를 틀어놨습니다. 아마 제가 화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아니면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요? 도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제 방 앞에서 한참 서성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하고 작게 부르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왜 들어오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도 말이에요. 결국 며느리 눈치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상자를 만져봤어요. 표면이 거칠거칠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거든요. 자물쇠는 없었지만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남편이 직접 묶은 그 끈이었습니다. 여보,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예전에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은 신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우리 가족의 미래야. 미래라고 했었나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한 말이었어요. 상자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런 말을 했을까요? 돈이라도 있는 건가요? 끈을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도한 끝에야 겨우 풀렸습니다. 이제 상자를 열기만 하면 됐어요. 하지만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거든요. 이걸 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전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하루였어요. 며느리에게 모욕을 당하고 아들은 저를 지켜주지 못했고 이제 남편의 비밀 상자를 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거실에서 민정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TV 오락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 시어머니를 모욕한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결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말한 정말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상자 뚜껑에 손을 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 안에 정말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지금의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다시 옷장 깊숙이 넣어뒀어요.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만 열어보라고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민정과 저 사이는 더 서먹해졌습니다. 김치 사건 이후로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밥상도 따로 차려 먹었습니다. 저는 제 몫만 간단히 해서 방에서 먹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이었어요.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닫고 나갔는데 말이죠.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공기도 달랐고 냄새도 달랐어요. 누군가 들어왔다 나간 것 같았습니다. 옷장을 확인해 봤어요. 겉으로는 별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옷들이 조금씩 비껴 있었거든요. 누군가 뒤졌다는 증거였죠. 상자는 어떨까 싶어서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어수선했어요. 분명히 누군가 만져본 것 같았습니다. 민정이가 들어왔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왜 제 방에 들어왔을까요? 찾는 게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구경하고 싶었던 걸까요? 부엌으로 나가봤습니다. 민정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부산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깜짝 놀라는 것 같았어요. 민정아.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내 방에 들어갔니? 네? 민정이 세제 거품이 묻은 손을 닦으며 돌아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방문이 열려 있더라고. 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오셨잖아요. 민정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혹시 그때 열어뒀나 보죠. 하지만 청소 아주머니는 이번 주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스케줄을 다 알고 있거든요. 민정이 거짓말을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괜히 분위기만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민정이 제 방에서 뭘 찾았을까요? 혹시 상자를 발견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도윤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요즘 점심을 집에서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회사 근처로 이사 온 덕분이죠. 엄마, 점심 뭐 드세요? 도윤이 부엌으로 왔어요.
너는 뭐 먹고 싶은데? 간단한 거면 돼요. 라면이라도. 민정이 끼어들었어요. 라면? 몸에 안 좋다면서 맨날. 그러더니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반찬 안 해주시네요. 가슴이 뜨끔했어요. 김치 사건 이후로 제가 반찬을 안 했거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해줄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됐어요. 민정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차피 입에 안 맞을 텐데 뭐. 도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그렇게 말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민정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어머니 음식 스타일이 저희랑 안 맞다니까요. 또다시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요리해온 제 음식이 그렇게 맛없었나요? 도윤은 맛있다고 했는데 말이죠. 그럼 뭘 해드릴까? 그래도 며느리 말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민정이 싸늘하게 답했습니다. 전 그냥 간편하게 먹을게요. 결국 각자 알아서 먹었어요. 도윤은 라면을 끓이고 민정은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저는 찬밥에 김치만 먹었어요. 그런데 그 김치마저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도윤이 회사로 돌아간 후였어요. 저는 낮잠을 자려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또 들어왔다 간 것 같았거든요. 이번에는 더 확실했어요. 침대부가 살짝 구겨져 있었고 베개도 제가 누운 자리와 달랐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침대에 앉았다 간 거예요. 옷장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상자 주변이 더 어수선해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분명히 만져본 것 같았습니다. 끈도 제가 묶어둔 것과 조금 달랐어요. 설마.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정이 상자를 발견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열어본 건 아닐까요? 상자를 꺼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별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끈을 묶은 방식이 달랐습니다. 제가 묶은 건 왼쪽으로 돌려서 묶었는데 지금은 오른쪽으로 돌려져 있었어요. 민정이가 열어봤구나. 확신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 안 했을까요? 혹시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아닐까요? 상자를 다시 열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정이 뭘 봤는지 확인해야겠거든요. 그리고 제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도 알아야겠고요. 끈을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두툼한 통장들, 건물 등기 서류, 그리고 편지 봉투들. 생각보다 많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통장을 하나씩 꺼내서 봤어요. 첫 번째 통장을 열어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잔고가 8천만 원이 넘었어요. 두 번째 통장은 1억 2천만 원. 세 번째는 9,500만 원. 이게 뭐야? 손이 떨렸어요. 이런 돈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남편이 언제 이런 돈을 모았을까요? 등기 서류도 봤습니다.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의 소유권이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언제 이런 건물을 샀을까요? 전혀 몰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편지 봉투가 있었어요. 내가 숨겨둔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편지 봉투를 열어보니 남편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습니다. 읽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순자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정말 힘든 일이 생긴 거겠지. 미안해. 지금까지 숨겨서.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어진 내용이 더 놀라웠습니다. 사실 나는 가난하지 않았어. 젊었을 때 부동산 투자를 해서 꽤 많은 돈을 벌었지. 하지만 일부러 가난한 척 살았어. 우리 도윤이가 겸손하게 자라길 바랐거든.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더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도 우리 거야. 월세만 해도 매달 2천만 원씩 들어와. 그 돈으로 도윤이 대학 등록금도 내고 결혼 비용도 됐어.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했지.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건물주였다는 말인가요? 매달 2천만 원씩 들어온다고요? 그럼 저는 가난한 게 아니었던 거네요.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만약 누군가 너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면 이 사실을 알려줘. 특히 며느리가 너를 함부로 대하면 말이야. 넌 당당할 자격이 있어, 순자야. 손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이 이런 걸 준비해뒀다니요. 그리고 며느리 이야기까지 했다니요. 마치 오늘 일을 예상한 것 같았어요. 민정이 이 편지까지 봤을까요? 혹시 제가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왜 아무 말 안 했을까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민정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돈을 노리는 건 아닐까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남편의 마지막 당부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당당하게 살아, 순자야.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거잖아요. 가난한 시어머니가 아니라 부유한 건물주였다니요. 통장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3억이 넘었어요. 거기에 건물까지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상상도 못했던 재산이었습니다. 여보, 왜 이런 걸 숨겼어요? 이 하늘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이해가 갔어요. 도윤이를 겸손하게 키우고 싶었던 거죠. 돈이 많다는 걸 알면 버릇없이 잘할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아들은 어머니를 지켜주지도 못하고. 이런 걸 보면 남편 계획이 틀렸던 건 아닐까요? 문득 민정이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김치를 던지며 모욕했던 그 며느리가 제가 부자라는 걸 안다면요. 아마 태도가 180도 바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화가 났습니다. 결국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인간적인 예의나 존중은 없고 오직 돈으로만 판단하는 거죠. 이런 세상이 맞나? 억울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한 건 제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만만해서였거든요. 돈이 많아도 약해 보이면 함부로 대한다는 뜻이에요. 상자를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언제 공개할까요? 지금 당장 말해버릴까요? 아니면 좀 더 기다릴까요? 남편 편지에서 누군가 너를 무시하거나 괴롭히면이라고 했는데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김치를 얼굴에 던진 것보다 더한 모욕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민정이 이미 상자를 본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태도가 바뀔까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도윤에게는 언제 말해야 할까요? 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떤 기분일까요? 평생 가난한 집 아들인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민정이 부엌으로 왔어요. 물을 마시러 온 것 같았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뭔가 탐스러운 시선이었어요. 어머니, 저녁 뭐 하세요? 목소리도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짧게 답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도와주겠다고 안 했거든요. 괜찮아. 민정이 주방을 서성거리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입을 몇 번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머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너무했죠. 갑작스러운 사과였어요. 김치 사건 이후로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안 했던 민정이 왜 갑자기 이럴까요? 그런가? 짐짓 모르는 척했어요.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어머니를 무시한 건 아니었는데 목소리에 애교까지 섞였어요. 용서해 주시겠어요? 확신이 섰어요. 민정이 상자 내용을 본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죠. 제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나니까 비굴하게 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다 지나간 일이야. 담담하게 답했어요. 정말요? 민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다시 잘해보아요. 제가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구식이고 냄새난다며 무시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요? 고마워.
그래도 겉으로는 덤덤하게 답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도윤이 돌아오니까 민정이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밥상을 차리겠다고 하고 어머니 드실 거 물어보고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알아? 민정이 도윤에게 물었어요. 앞으로 어머니 취향에 맞춰서 음식 해드려야겠어. 도윤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 왜 그래긴 며느리 도리를 해야지. 민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철이 없었나 봐.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씁쓸했어요. 결국 돈이 있어야 존중받는 세상이구나 싶었거든요. 사람의 됨됨이나 인격은 중요하지 않고 통장 잔고만 중요한 거죠. 어머니, 내일부터 김치 담그시는 거 도와드릴까요? 민정이 다정하게 말했어요. 제가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냄새 난다며 김치 그릇을 던졌던 사람이 이제 와서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 고맙다. 그래도 웃어줬어요. 이런 변화가 재미있었거든요. 민정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반찬도 가져다주고 물도 따라주고 평소에 절대 안 하던 일들을 다 했습니다. 도윤이 신기해서 계속 쳐다볼 정도였어요. 여보, 오늘 왜 이래? 도윤이 작게 물었어요. 그냥 어머니께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정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의 의미를 알았어요. 제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죠. 아마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민정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더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도윤의 반응도 궁금했고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도 민정이 도와줬어요. 어머니 힘드시죠? 제가 할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 생각났습니다. 당당하게 살아, 순자야. 이제 정말 당당해질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민정의 변화는 더 놀라웠습니다.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아침밥을 다 해놨더라고요.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어머니, 주무 잘 자셨어요? 웃는 얼굴로 인사했어요. 아침 준비해뒀어요. 식탁을 보니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여놨고 나물도 여러 가지 준비해뒀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진심이 아닌 게 느껴졌거든요. 고생했네. 앉으면서 말했어요. 이 정도야 뭐. 민정이 뻔뻔하게 웃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해드릴게요. 어머니 편하시게.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여보, 내가 아침을 다 했어? 당연하지. 민정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밥 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음식은 냄새 난다며.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정말 뻔한 연기였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세요? 민정이 계속 물어봤어요. 뭐 더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맛있다. 짧게 답했어요. 실제로 맛은 괜찮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식사 중에 민정이 슬쩍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병원 검진 받으신 지 오래됐죠? 왜 아픈 데라도 있나? 아니에요. 민정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어요. 그냥 어르신이시니까 건강관리 잘하셔야죠. 하지만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어요. 혹시 제가 언제 죽을지 궁금한 건 아닐까요? 그런데 어머니. 민정이 또 입을 열었어요. 혹시 통장이나 그런 거 어디에 보관하세요? 왜?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찾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민정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역시나 그거였어요. 제 재산이 목적이었던 거죠.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아직 정정한데 뭔 소리야. 태연하게 답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지. 민정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원하는 답을 못 들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도윤이 회사에 간 후 민정이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제 방 청소를 해준다며 들어왔거든요. 어머니 방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미 청소도구를 들고 있었어요.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해드려야죠. 민정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연세에 무슨 청소를 하세요? 결국 들어오게 했어요. 어차피 상자는 다른 곳에 숨겨뒀으니까 상관없었거든요. 민정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민정이 부산스럽게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꾸 옷장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상자가 있던 자리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중요한 서류 같은 거 어디에 보관하세요? 청소하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서류? 그냥 통장이나 인감 같은 거요. 민정이 애써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안전한 곳에 보관하셔야죠. 또 그 이야기네요. 정말 노골적이었어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은행 금고에 넣어뒀어. 거짓말을 했어요. 민정의 반응을 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요? 민정의 얼굴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은행 금고는 불편하지 않으세요? 안전하니까 괜찮지. 민정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도 열어보고 옷장도 들여다보고. 정말 뻔한 행동이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민정이 또 음식을 해왔어요. 어머니, 점심 드세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걸로 준비했어요. 고맙다. 앉아서 먹었어요. 어머니. 민정이 옆에 앉더니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많이 부족했죠. 무슨 소리야.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시댁 생활이 어려웠어요. 민정이 진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연기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거의 눈물까지 맺히게 만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민정이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 것 같아요. 힘들게? 혼자서 이 집안을 다 꾸려나가시잖아요. 민정이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존경한다며 치켜세우는 거죠. 그런가? 모르는 척했어요. 네. 민정이 더 간절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잘 모실게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그 진심이라는 게 얼마나 가짜인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돈 때문에 하는 짓이라는 걸 말이죠. 오후에 도윤이 일찍 들어왔어요. 민정이 바로 달려가서 이것저것 챙겨줬습니다. 물도 따라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여보, 정말 오늘 이상해. 도윤이 작게 말했어요.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어. 민정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어머니께 잘하고 싶어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민정은 계속 저에게 신경 썼어요. 반찬도 계속 권하고 불편한 건 없는지 물어보고. 하지만 눈빛만은 속일 수 없었어요. 어머니, 혹시 아프신 곳 없으세요? 또 건강 이야기를 꺼냈어요. 없어. 다행이에요. 민정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하지만 그 말도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속으로는 빨리 죽어서 재산을 물려받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식사 후에 민정이 설거지를 하면서 도윤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야. 갑자기 왜? 그냥 오늘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민정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대단한 분인 것 같아. 도윤이 어리둥절해 했어요. 민정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께 더 잘해야겠어. 민정이 계속 말했어요. 지금까지 너무 못했던 것 같아서 미안해.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어요.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를 바꾸다니요. 밤에 방에서 혼자 있을 때 생각해 봤어요. 민정이 정확히 뭘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받으려고 말이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를 양로원에 보내고 재산을 관리하겠다고 나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도윤을 설득해서 재산을 미리 넘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방법이든 제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생각은 없었어요. 남편이 편지에서 말했듯이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도 민정이 밥을 해놨어요. 그리고 더 노골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놓으신 게 있어요? 대놓고 물어봤어요. 유언장?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요. 민정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대놓고 유산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아직 안 써봤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정이 제안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도와주겠다고요? 자기 이름으로 다 써달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 생각해 볼게. 대충 답했어요. 민정이 환하게 웃었어요. 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눈빛은 급해 보였어요. 하루빨리 유언장을 쓰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신중하게 정해야겠어요. 민정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더 지켜볼 필요도 있었고 도윤의 반응도 봐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드러내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민정이 또 다가왔어요. 오늘 날씨도 좋은데 산책이라도 하실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갑자기 왜 산책을 하자는 걸까요? 혹시 밖에서 유언장 이야기를 더 하려는 건 아닐까요? 괜찮아, 집에 있을래. 그래도 운동은 하셔야죠. 민정이 계속 권했어요.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잖아요. 건강이 최우선이라면서 어제까지는 스트레스를 주면서 건강을 해쳤잖아요. 정말 이중적인 사람이었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민정은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혹시 친한 친구분들 있으세요? 왜? 그냥 궁금해서요. 민정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인맥이 어떻게 되시나 해서요. 인맥까지 궁금해하네요. 아마 제가 누구와 가깝게 지내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겠죠. 혹시 재산 관련해서 상의할 사람이 있는지 말이에요. 별로 없어. 그래요. 민정이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외로우시겠어요. 외롭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좋아하고 있는 거죠. 제 주변에 간섭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하루 종일 민정의 연기를 지켜봤어요. 정말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만약 제가 진실을 모른다면 정말 감동받았을 거예요. 며느리가 갑자기 효녀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친절과 관심이 가짜라는 걸 말이죠. 오직 제 재산만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계획을 세웠어요. 언제 어떻게 진실을 드러낼지 말이에요. 민정이 더 깊이 빠져들게 한 다음에 한 번에 무너뜨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도윤에게도 깨달음을 주고 싶었어요.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제대로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민정의 연기는 계속되었어요. 아침마다 밥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온갖 친절을 다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도윤은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친절해진 이유를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어떨 때는 신기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의심스러워하기도 했어요. 여보, 정말 이상해. 도윤이 민정에게 말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어머니께 잘해? 왜 내가 어머니한테 잘하면 이상해? 민정이 반문했어요. 그게 아니라 도윤이 말을 망설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거잖아. 민정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 철이 들었나 봐. 하지만 저는 도윤이 뭔가 눈치채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들이니까 어머니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도윤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냥 그래. 민정이가 많이 바뀌었죠. 도윤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갑자기 잘해줘서 좋으시죠?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왜 갑자기 변했는지 그 뒤에 숨은 진실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도윤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뭐려? 민정이가 갑자기 변한 건 말이야. 도윤이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좀 이상하긴 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김치 일로 다툴 때는 도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죠. 그제야 아들이 미안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날 김치를 얼굴에 던졌을 때 아무 말도 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있었던 거죠. 괜찮아.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너도 어려웠을 거야. 아니에요. 도윤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비겁했어요. 어머니가 모욕을 당하는데도 아무 말 못했잖아요. 중간에 끼어서 힘들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냥 무서웠어요. 뭐가 무서웠는데? 집안이 더 시끄러워질까.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정이랑 또 싸우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거죠. 하지만 결국 둘 다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도윤아, 너 힘들지? 힘들어요. 도윤이 고백했어요. 어머니도 챙기고 싶고 민정이도 이해하고 싶고. 그런데 잘 안 돼요. 그 순간 아들이 얼마나 고민했을지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 편을 들면 아내가 화내고 아내 편을 들면 어머니가 서운해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엄마. 도윤이 다시 말했어요. 민정이가 요즘 어머니 이야기를 자주 해요. 어떤 이야기?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라고. 도윤이 말했어요. 갑자기 어머니를 되게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민정이 도윤에게도 떠보고 있었던 거네요. 혹시 도윤이 어머니 재산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 네. 그런데 좀 이상해요. 도윤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아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나 봐요. 다행히 완전히 무감각하지는 않았던 거죠. 도윤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줘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사실. 말을 시작하려는데 목이 막혔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궁금한데요? 도윤이 다가앉았어요. 저는 일어나서 옷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숨겨둔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도윤이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봤어요. 이게 뭐예요? 너 아빠가 남긴 거야. 상자를 도윤 앞에 놓았어요. 지금까지 숨겨뒀어. 도윤이 상자를 만져봤어요. 아빠가요? 왜 숨겨두신 거예요? 열어봐. 도윤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통장들과 서류들, 편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들어봤어요. 이 돈이 다 우리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었어요? 도윤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었어. 편지를 건네줬어요. 이것부터 읽어봐. 도윤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다가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왜 이런 걸 숨기신 거예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너를 겸손하게 키우고 싶어서래. 겸손하게요?
도윤이 편지를 다시 봤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고생한 건 내 아빠 계획이었어. 도윤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몰랐어요. 뭘 몰랐다는 거야?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셨는데. 도윤이 흐느꼈어요. 민정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민했을까 싶었거든요. 그리고 민정이가 갑자기 변한 이유도 도윤이 말을 잊지 못했어요. 설마 이 상자를 본 건 아니겠죠? 본 것 같아. 도윤의 얼굴이 더 일그러졌어요. 그럼 지금 민정이가 어머니한테 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데? 재산 때문인가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그런 건가요? 도윤이 더 간절하게 물었어요. 민정이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도윤이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맞는 것 같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변할 리 없잖아요. 그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도윤이 절망스런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도윤이 계속 울었어요. 어머니한테 상처만 드렸잖아요. 늦지 않았어. 아들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앞으로 잘하면 돼. 그날 밤 도윤은 제 방에서 한참을 있었어요. 편지도 여러 번 읽고 통장들도 확인하고 서류들도 살펴봤습니다. 자기가 몰랐던 진실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겠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윤이 물었어요. 어떻게 하긴 살아야지. 민정이한테는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조금 더 지켜볼까 해. 도윤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정이가 얼마나 더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으시군요. 그런 셈이지. 그날부터 도윤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어머니를 더 챙기기 시작했고 민정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아는 사람이 둘이 된 거죠. 해시태그 챕터 8 마지막 선택.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민정은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은 언제 쓸 거냐, 통장은 어디에 보관하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도윤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진실을 안 이후로 민정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날 아침 민정이 또다시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혹시 변호사 아시는 분 있어요? 아침밥을 차려주면서 물어봤어요. 왜? 유언장 작성하실 때 도움 받으시라고요. 민정이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알아봐도 되고요. 그래? 네. 어머니 편하시게 제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민정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어떤 내용으로 쓰실지도 미리 생각해 보세요. 도윤이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어요. 아내의 속셈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민정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유언장은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왜? 민정이 날카롭게 반응했어요. 미리 준비하는 게 좋잖아. 하지만 엄마가 아직 건강하신데. 그렇다고 준비 안 하고 있을 순 없잖아. 민정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정아. 제가 입을 열었어요. 내가 그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유언장 써볼까? 민정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요? 응. 오늘 당장 써보자. 좋아요. 민정이 기뻐했어요. 제가 변호사 불러드릴게요.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끼리만 하자. 가족끼리요?
응. 도윤도 있고 너도 있고.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보자. 민정이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동의했어요. 그래도 좋아요. 언제 할까요? 오늘 저녁에. 그날 오후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상자에서 모든 서류를 꺼내서 정리했습니다. 통장들, 부동산 등기부, 그리고 남편의 편지까지 모든 걸 준비했어요. 도윤이 일찍 퇴근했어요. 오늘 있을 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얼굴이 긴장되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오늘 하실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민정이 반응이 어떨까요? 곧 알게 되겠지.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민정이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유언장을 쓸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녁 드세요. 민정이 상을 차리면서 말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맛있는 걸로 준비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 준비해온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까?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민정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앉았어요. 네, 어머니. 도윤도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었어요. 유언장을 쓰기 전에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게 있어. 상자를 열면서 말했어요. 민정이 상자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미 본 적이 있는 상자였거든요. 사실 나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난하지 않아. 민정이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걸 보면 알 거야. 통장들을 하나씩 꺼내서 보여줬어요. 도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민정을 위해 놀란 척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우리 집 통장들이야. 잔고를 보여줬어요. 총 3억이 넘어. 민정이 입을 벌렸어요. 하지만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라 연기가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부동산 등기부를 꺼냈어요. 강남에 상가 건물이 하나 있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공개적으로 드러나니까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아직도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남편의 편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읽어봐. 편지를 민정에게 건네줬습니다. 민정이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얼굴 표정이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진짜야. 저는 민정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런데 민정아, 너는 이미 알고 있었지? 네? 민정이 깜짝 놀란 척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상자 말이야. 상자를 가리켰어요. 며칠 전에 내가 열어봤잖아. 민정의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갑자기 나한테 잘해준 이유가 뭐야?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김치를 내 얼굴에 던지던 사람이 갑자기 효녀가 될 리 없잖아. 민정이 말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민정아. 도윤이 차갑게 말했어요. 정직하게 말해. 나는. 민정이 말을 더듬었어요. 정말 잘못 생각해서 그랬어요. 뭘 잘못 생각했는데? 어머니를 우습게 본 거요. 민정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돈이 없는 줄 알고 함부로 대한 거예요. 결국 본색을 드러냈네요. 돈이 있으면 존중하고 없으면 무시한다는 거죠. 그럼 돈이 있으니까 이제 잘해주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아니에요. 민정이 급하게 손사래를 쳤어요. 진짜 반성했어요. 어머니께 죄송해요. 하지만 그 말도 거짓말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지난 며칠간 유언장 이야기만 계속했잖아요. 민정아, 솔직히 말해봐. 제가 다시 물었어요. 너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민정이 계속 부인했어요.
그럼 왜 유 원장 이야기를 계속했어? 민정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울기만 했어요. 도윤이 그런 아내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뭘 그만해? 연기 말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머니도 나도 다 알고 있어. 민정이 도윤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어? 며칠 전부터 알았지. 도윤이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머니께 잘했는지. 그게 아니야. 민정이 소리쳤어요. 정말 반성해서 그런 거라니까. 그럼 왜 유 원장 이야기를 계속했어? 도윤이 반박했어요. 왜 어머니 통장이 어디 있는지 계속 물어봤어? 민정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민정을 보면서 씁쓸했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싶었거든요. 돈 앞에서는 모든 게 바뀌는 건가요? 민정아.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너 정말 실망이야. 어머니. 돈이 있다고 알았을 때부터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고 유 원장 쓰라고 재촉하고.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민정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진짜 죄송한 거야? 아니면 들켜서 죄송한 거야? 민정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후자겠죠. 그리고 말이야. 저는 계속했어요. 김치를 내 얼굴에 던졌을 때 기억해? 그건. 그때 내가 한 말 기억나? 요즘 누가 집에서 김치를 담그냐고 했잖아. 민정이 얼굴을 붉혔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그것뿐이야. 저는 따져 물었어요. 나를 구식이고 냄새난다고 무시했잖아.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 사과도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상황이 어려워서 하는 말이었거든요. 도윤이 민정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여보, 나 정말 실망이야. 당신도 그럴 거 아니야. 민정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돈이 이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당신도 달랐을 거잖아. 뭐라고? 도윤이 놀랐어요. 어머니가 부자인 줄 알았으면 당신도 더 잘했을 거 아니야. 민정이 소리쳤어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 이유도 없었고. 결국 본성이 드러났네요. 도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정아. 도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 정말? 민정이 비웃었어요. 그럼 왜 어머니가 김치 얼굴에 맞았을 때 아무 말도 못했어? 도윤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의 일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당신도 결국 비겁한 거잖아. 민정이 계속 공격했어요. 어머니보다 나를 선택한 거잖아. 그건.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도 상처를 받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됐어. 제가 끼어들었어요. 이제 그만하자. 어머니. 민정이 다시 제게 매달렸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네.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진심으로 어머니를 모실게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게 너무 뻔했거든요. 민정아. 저는 결심을 말했어요. 나는 내 재산을 너희한테 줄 생각이 없어. 네? 민정이 깜짝 놀랐어요. 도윤한테도 안 줄 거야.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엄마 왜요? 도윤이 당황했어요. 손주한테 줄 거야. 저의 최종 결정이었어요. 아직 어리지만 성인이 되면 물려줄 거야. 민정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요? 너희는 너희 힘으로 살아.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잖아. 어머니. 민정이 소리쳤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없어? 우리가 어머니를 모셨는데. 민정이 따졌어요. 그런데 손주한테 다 준다고요? 모셨다고? 저는 웃었어요. 언제 날 모셨어? 민정이 할 말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말이야.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진짜 가족은 돈이 있든 없든 서로 존중하며 사는 거야. 그 말을 하고 나서 부엌으로 가서 김치통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손주가 좋아하는 김치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야. 손주에게 건네며 웃었어요. 맛있게 먹어. 손주가 김치를 받아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정은 여전히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남편이 편지에서 말했듯이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 진짜 나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치 냄새가 집 안에 퍼졌어요. 저는 그 냄새가 좋았어요. 우리 어머니의 냄새, 우리 집의 냄새였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냄새와 함께 살아갈 거예요. 진짜 가족과 함께 말이에요.